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카자흐스탄 대 노르웨이. 자, 일단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에 반해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 포함 현재 지금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6월에 이제 체르체소프 감독이 새로 부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나 이제 아제르바이잔 상대로 지면서 좀 저조한 결과를 좀 초래했습니다. 확실히 좀 이전보다 좀 모멘텀이 좀 떨어진 감이 있는 좀 최근에 그런 좀 카자흐스탄이라고 좀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불안정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비록 좀 친선 경기이긴 하지만 이제 최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상대로도 이제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했기 때문에 포워드 라인이 센 노르웨이 상대로도 이제 수비에서 많이 좀 고전할 것으로 봐요. 아무래도 이제 노르웨이 포워드 라인이라 보면은 이제 홀란도 그리고 이제 솔로로스 등 굉장히 좀 막강하고, 그리고 이제 핵심 코어인 지금 웨데고르까지 좀 건재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노르웨이를 이제 카자흐스탄이 좀 막기는 좀 많이 좀 버겁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양 팀의 좀 체급차와 더불어 이제 공수 방면에서도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이제 노르웨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노르웨이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분석결과 봤을 때 노르웨이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투아니아 대 키프로스. 자, 일단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주전민어 2명이 결장. 자, 그에 반해 이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리투아니아가 작년 좀 유로 예선에서 불가리아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이기거나, 그리고 헝가리 상대로 이제 홈에서 비기는 등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유로 예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결과를 냈던 그런 좀 리투아니아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 예선에서 이제 스페인,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등 이제 막강한 팀들로만 이제 이루어진 그런 조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조에서 이제 전패를 하며 이제 좀 무기력하게 좀 탈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키프로스가 확실히 좀 조운이 좀 없었던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리투아니아와의 그런 유로 예선에서의 좀 객관적인 성적만 봤을 때는 좀 많이 좀 저조했던 그런 좀 성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근데 이제 유로 예선에서는 이제 리투아니아가 더 좋은 활약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이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공격력도 많이 떨어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서 한 명 퇴장당한 지브롤터 상대로 이제 한 골밖에 못 넣거나, 그리고 이제 비록 좀 친선 경기긴 하지만 수비가 안 좋은 에스토니아 상대로도 이제 한 골밖에 넣지 못하며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서는 좀 공격 흐름이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윙어 2명이 좀 결장이다 보니까 이전보다 좀 측면에서의 파기력도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최근 좀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리투아니아에 비해 오히려 전력 면에서는 키프로스가 더 좋고, 그리고 나름 좀 이제 네임드 있는 좀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전력에서의 차이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키프로스가 그렇게까지 좀 밀릴만한 부분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키프로스 쪽 사이드를 보거나, 안 그러면 이거는 근데 고배당 잡이로 무승부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하겠습니다. 키프로스 프랜승 고배당 무승부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대 이스라엘. 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헝가리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일단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벨기에가 지금 유로 이제 16강에서 프랑스 상대로 지면서 좀 탈락을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유로에서의 경기력은 좋지 못했어요.
그쵸. 일단 뭐 조별리그부터 이제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며 좀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좀 탈락하며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선에서도 이제 수비가 많이 불안정했다 보니까 실점이 좀 전반적으로 많았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이전만큼 확실히 뭐 공격이 그렇게 뭐 세다고 보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공수 방면에서 좀 다운된 모습을 좀 보였다고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유로 본선에서의 그런 벨기에의 공격력은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본선에서 경쟁했던 팀들과 달리 이제 이스라엘의 수비는 많이 헐겁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는 좀 쉽게 좀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나 좀 역습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좀 이스라엘 상대로 충분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실히 좀 최근에 공격이 좀 떨어졌긴 했지만 여전히 좀 그래도 공격 전개는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충분히 좀 벨기에 상대로 위협적인 그런 기회도 어느 정도 좀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이 경기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한 그런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벨기에 지금 모멘텀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과는 전력차가 확실히 나고, 그리고 공수 방면에서도 이제 크게 우세하다 보니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벨기에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네이션스 리그 이제 좀 조에서는 이제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와 같은 조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반드시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라는 것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벨기에 쪽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벨기에 승 쪽 보는 경기, 1엔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고, 네,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 3.5를 뭐 줄 것 같긴 한데 이제 2.5로 줬다 보니까 네, 2.5라고 하면은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 이탈리아. 자,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아메니 그리고 지금 맨디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에사 그리고 이제 확실히 미드필더의 핵심인 지금 바렐라 그리고 이제 스카마카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그렇죠 이탈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에서 이제 벨기에, 포르투갈을 꺾고 이제 4강에 올라왔지만, 이제 4강에서 유로 이제 우승 국가인 스페인을 만나 결국 좀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로 조별리그에서부터 많이 흔들리면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어찌저찌 이제 16강에 올라왔지만 스위스 상대로 경기력에서 완전히 밀리며 이제 좀 무기력하게 좀 패배를 했어요. 네. 일단 뭐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좀 경기력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확실히 좀 흐름이나 이런 좀 밸런스적인 부분도 많이 좀 이제 좀 무너졌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탈리아의 그런 좀 페이스는 너무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이제 두 팀 다 유로에서 기대보다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프랑스에 비해 이탈리아가 훨씬 더 심각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강팀들 상대로는 중원에서 좀 많이 밀리며 이제 좀 자기 지형에서 볼을 돌리는 경우가 좀 많아 좀 빌드업 자체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좀 못한 경우도 좀 많았어요. 그렇죠. 뭐 당장 뭐 일단 뭐 16강전에서 있는 그런 좀 이제 스위스와의 그런 경기만 봐도 이제 좀 중원에서 좀 많이 밀리는 감도 좀 있긴 했죠. 네. 그리고 오늘 티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그만큼 뭐 이제 좀뭐 유로에서 좀 최악의 좀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좀 이탈리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제 프랑스가 좀 템포 조절하면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이제 운영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현재 뭐 이탈리아에 비해 그래도 이제 뭐 전진성이나 이제 빌드업 부분에서는 더 낫기 때문에 이제 좀 공격에서도 좀 주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충분히 이 경기는 뭐 프랑스가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랑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프랑스 사이드 보는 경기. 네,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이거 언더 사이드 보다 할게요. 2.5슛 언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승에 이제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소보 대 루마니아. 자, 일단 뭐 현재 뭐 양팀 다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제그로바 그리고 이제 무리키 등 나름 포워드 라인이 강력하지만 제그로바와 이제 무리키의 시너지가 생각보다 잘 안 나고, 그리고 최근에 좀 공격 전개도 잘 안 되면서 좀 저조한 공격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 확실히 이제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그런 좀 전력에 비해서 공격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그로바 무리키의 좀 시너지 또한 잘 안 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헛도는 경우도 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이 경기는 좀 간략하게 나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코소보가 홈에서 좀 점유율은 더 높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렇다고 현재 뭐 루마니아 상대로 이제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가 그래도 뭐 코소보에 비해서 뭐 중원 장악력이나 아니면은 뭐 수비 밸런스도 좀 좋은 쪽에 좀 속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오히려 약간 좀 코소보의 그 공격을 좀 잘 틀어 막으면서 좀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루마니아가 원정이라는 점을 좀 빼고는 뭐 현재 뭐 코소보에 비해 좀 크게 좀 밀릴만한 건 없는 경기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코소보에 비해 좀 조직력도 더 좀 좋은 편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수 없이 좀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루마니아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현재 뭐 경기력 및 뭐 이제 공수 밸런스 등 이제 루마니아가 우세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루마니아가 코소보 상대로 이제 진 적이 없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루마니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루마니아 프랑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슛 언더. 자, 이렇게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월드컵 예선전이죠. 우루과이 대 파라과이. 자, 일단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지금 누네스 그리고 이제 아라우 그리고 이제 올리베라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수아레즈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끝으로 이제 국대를 은퇴하게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뭐 반면에 뭐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뭐 큰 결장은 없죠. 이렇게 좀 전해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파 아메리카에서 3위를 좀 기록하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냈고, 그리고 작년 후반기 월드컵 예선전에 이어 이제 코파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비엘사 감독 체제로 전환된 시기부터 경기력이 좀 눈에 띄게 좋아졌고, 그리고 세대 교체도 잘 이루어지면서 앞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가 좀 큰 좀 팀이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좀 우루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코파에서 전패를 거두며 이제 조별리그 꼴찌로 탈락을 하게 되었고, 공격은 좀 나아졌지만 수비에서 많이 흔들리며 이제 좀 실점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최근 좀 코파 좀 경기를 봤을 때 이제 뭐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뭐 매 경기마다 이제 멀티실점 이상을 좀 기록했을 정도로 수비가 좀 많이 좀 불안정했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그런 좀 코파에서의 그런 좀 활약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점유율은 좀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루과이가 뭐 현재 뭐 중원 싸움에서 좀 오히려 점하며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좀 침투, 컵백, 뭐 이제 중거리들 이제 공격 패턴이 굉장히 좀 다양하면서 좀 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수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파라과이 상대로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잘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뭐 충분히 홈에서 우루과이가 이제 좀 주도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파라과이도 이전에 비해 공격 전개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전력 대비 공격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특히 좀 알미론에 대한 의존도도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알미론의 그런 컨디션에 따라 이제 공격에서의 좀 편차도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확실히 좀 의존도가 높은 그런 좀 파라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우루과이의 좀 수비 밸런스가 좀 좋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확실히 좀 우루과이보다는 공격에서 두각이 나타나기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좀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우루과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루과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봤을 때 우루과이 승. 그리고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루 대 콜롬비아. 일단 지금 양 팀 다 큰 뭐 결장자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는 뭐 코파 아메리카 뭐 조별리그에서 1무 2패를 좀 기록하며 탈락을 했고, 그리고 대회 중에 한 골도 못 넣었을 정도로 저조한 득점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코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경기가 좀 치러졌다 보니까 페루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원정 경기를 이제 좀 뛰게 된 셈이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원정에서는 더더욱 공격 전개가 안 좋았던 게 이제 이번 좀 코파에서도 많이 좀 부각이 되었죠. 자 그리고 뭐 이제 반면에 뭐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코파 아메리카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 상대로 연장전 끝에 지면서 아쉽게 좀 준우승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콜롬비아가 우승을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제 코파 내에서는 가장 경기력이 좀 좋았다고 이제 봐도 좀 무방할 정도로 이번 좀 대회에서 경기력이 좀 굉장히 좀 좋았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그런 좀 활약을 펼친 그런 좀 코파에서의 그런 콜롬비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기도 뭐 간략하게나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원정이라 해도 이제 뭐 콜롬비아가 이제 골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뭐 충분히 뭐 페루 상대로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공격 전개가 좀 안 좋고 이제 좀 전진성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콜롬비아 진영으로 넘어가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뭐 이제 뭐 페루 같은 경우에는 뭐 롱볼 위주로 좀 전개를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공격이 좀 단조롭고, 그리고 득점 기회 또한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제 아무리 이제 페루가 홈이라고 해도 공격에서는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현재 지금 뭐 흐름, 경기력, 뭐 전력 모두 이제 좀 콜롬비아가 앞서기 때문에 뭐 고산지대인 그런 좀 페루 홈일지라도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콜롬비아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콜롬비아 승, 이런 경기. 그리고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뽑아보면, 자 일단 이제 슬로베니아 대 이제 오스트리아. 이 경기는 저는 오스트리아 승쪽 보거나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도전, 이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슬란드 대 몬테네그로. 이거는 뭐 아이슬란드 이제 햄무 왈무 고배당잡이랑, 안 그러면은 어느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웨일스 대 이제 티르키예. 이 경기는 저는 티르키예 프랜스 보거나 어느와 본다고 하면 언더,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A매치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